안녕하세요. 송리니음터 공유부어 꾸러미 요리 강사 롱쿡쌤 박금주입니다. 오늘은 꾸러미 재료 중 2가지 과일을 사용해서 2가지 반찬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과일 샐러드 냉채와 과일 생채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가지 재료 영양성분 알아볼게요. 사과는 수분이 80% 이상 함유되어 있고요.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그 외에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유기산, 비타민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의 여왕 사과는 하루에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도 해요. 사과 속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주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고혈압을 예방해주며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유기산은 위의 분비와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2번째, 배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많은 과일입니다.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의 배는 아삭하고 달콤하고 시원하기로 유명해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배에는 비타민, 칼륨, 유기산, 당분, 섬유소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배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기관지를 건강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기침 감기가 걸렸을 때 배에 꿀과 대추 그리고 도라지를 넣어서 달여 드시면 기침이 멎어지는 현상을 보기도 하는데요. 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늘 사과와 배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꾸러미 2가지 재료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일 샐러드 냉채에 들어가는 재료 살펴보겠습니다. 배 반쪽, 사과 하나, 취청오이, 양파 4분의 1쪽. 양념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마늘 2쪽, 겨자 1티스푼, 매실청, 식초, 꿀, 소금. 이 재료 가지고 첫 번째 메뉴 만들 거고요. 2번째 메뉴 재료도 동일한데요. 그 중에 무와 파프리카, 쪽파 3가지가 들어가고요. 그 외의 재료는 레시피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일 샐러드 냉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일 샐러드 냉채 재료 손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배 껍질을 까주세요. 껍질채로 먹어도 좋지만 씹히는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는 껍질을 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껍질을 까서 반을 자른 후 씨 있는 부분도 가지런히 잘라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눕혀 채를 쳐주실 건데 0.2mm 정도 채를 쳐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이때 채가 너무 얇으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너무 얇지 않게 잘라주시는 것도 포인트예요. 2번째, 사과 준비해 줄 건데요. 제가 받은 재료의 사과가 좀 크네요. 오늘 저는 반만 사용하겠습니다. 사과는 껍질채로 사용해야 영양가가 흡수될 수 있어요. 통째로 놓고 슬라이스해서 잘라주시고요. 배와 같이 사이즈를 맞춰주세요. 균일하게 채쳐주시고요. 담음 접시에 옮겨줄게요. 3번째 재료 오이를 사용할 건데요. 오이는 백 오이가 아니고 치총 오이를 사용할 겁니다. 치총 오이는 가시가 조금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날이나 칼 등을 사용해서 오이 씨를 살짝 제거해 주세요. 비스듬히 썰어 백오이보다 색깔이 예쁜 취청오이
무르지 않는 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겉에 껍질 부분 파란 부분만 사용해 주세요. 채칼을 사용하면 오이가 물러질 수 있거든요. 담음 접시에 옮겨 주겠습니다. 세 번째 재료 양파 준비해 주시는데요. 4분의 1 쪽 준비해 주셔서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양파 매운맛이 싫으신 분들은 썰어서 얼음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제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단 과일인 사과와 배를 사용해서 냉채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스도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릴 건 마늘입니다. 마늘을 이겨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칼끝으로 채치듯이 작게 잘라주세요. 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도 같이 얇고 길게 썰어주겠습니다. 다진 마늘보다는 채쳐서 사용하는 게 기본 재료와 어울립니다. 채를 쳐서 준비했고요. 이제 과일 샐러드 냉채에 들어갈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을 채쳐서 같이 준비해 줬고요. 이제 들어갈 재료는 겨자 소스 1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실 1큰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식초 1큰술 넣어줄게요. 이 과일 냉채에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일의 단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꿀을 사용해 줄게요.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집에서는 아빠 숟가락으로 가득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금 간을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그리고 통깨를 넣어주겠습니다. 잘 섞어주시는데요. 이때 겨자가 잘 섞어지지 않아서 과일과 먹었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작은 휘퍼를 사용해서 골고루 섞어주실게요. 집에 작은 휘퍼가 없으시면 큰 휘퍼 쓰기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작은 체에 한번 내려주셔도 됩니다. 체에 내려주실 때는 통깨는 넣지 말고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겨자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채를 한번 묻혀볼게요. 채쳐둔 재료를 볼에 담아주겠습니다. 모두 담아주시고요. 재료를 넣어주시기 전에 한 번 더 흔들어 주세요. 겨자가 아직 녹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겨자의 농도와 마늘의 농도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소스를 어느 정도 약하게 해 두었다가 추가해서 만드셔도 돼요. 과일 냉채는 금방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거나 저녁도 밥을 먹기 전에 바로 무쳐서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겨자가 들어가서 속 쏘는 맛이 굉장히 일품이에요. 집에 가지고 계신 다른 야채나 재료를 함께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꾸러미에 들어있는 사과와 배를 사용했어요. 골고루 다 묻혀졌습니다. 완성 그릇에 담아 볼게요. 여기서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해파리를 삶아서 넣으셔도 맛있어요. 해파리 냉채가 됩니다. 통깨가 있으면 조금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은 깨를 뿌려주셔도 색이 살아서 좋아요. 이렇게 과일 샐러드 냉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꾸러미를 활용한 두 번째 과일 생채 무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작업과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무와 파프리카,
쪽파만 넣어서 새로운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배 동일하게 채쳐 주시고요. 샐러드 냉채보다는 조금 얇게 생채를 만들게요. 칼로 채쳐서 담은 접시에 담아주시고, 동일하게 사과가 크기 때문에 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오실 때 채를 먼저 쳐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설탕물에 담갔다가 빼서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아주시면 갈변함 없이 손님이 오실 때 바로 무쳐낼 수 있습니다. 무를 채치실 때는 무가 자라는 방향에 가로가 아닌 세로로 채를 쳐주셔야 더 아삭하고 맛있는 무채 무침이 됩니다. 세로로 세워두시고요. 무의 양이 많아서 이 정도만 사용할게요. 다시 자라는 방향으로 채를 쳐주실 거예요. 양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채를 쳐줄게요. 과일의 단맛과 무의 시원한 맛이 잘 어울리는 생채입니다. 이때 무는 색깔을 먼저 내야 되기 때문에 유리 볼에 담아줄게요. 양파 4분의 1쪽 썰어주겠습니다. 파프리카를 썰어주실 건데 좀 더 깔끔한 맛을 위해서 안에 싱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홈이 파인 부분을 자르시면 하얀 싱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손질하시기 편하세요. 동일하게 제거해 주시고, 무와 같이 가로 방향으로 하시는데 껍질 부분을 채를 치시면 밀려서 채치기가 어려워요. 안쪽 부분으로 돌리셔서 채를 쳐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안전하게 채를 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담은 그릇에 올려주시고요. 쪽파 손질할 텐데요. 쪽파의 머리가 클 경우에는 반을 잘라서 사용할 거예요. 저도 반을 갈라보겠습니다. 생채 무침에는 대파가 들어가지 않아요. 묽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성을 없애기 위해 쪽파를 사용해 주고요. 길이를 맞춰 위쪽을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저분한 부분도 있다면 한번 살짝 잘라주세요. 그리고 배와 같은 길이로 4등분해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담은 그릇에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재료에 채 써는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무의 색을 먼저 내주기 위해서 무만 먼저 묻혀줄게요. 비닐 장갑을 끼시고요.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설탕도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 칼로 으깨지 않고 다져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잘 묻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된 식초를 먼저 넣어줄게요. 식초 넣어줄게요. 간을 배게 하기 위해서 소금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무 생채가 부서지지 않도록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하얀색 무가 빨간색 고춧가루에 입혀져 색이 먼저 나야 물 빠짐이 적습니다. 자, 이렇게 무에 색이 입혀졌습니다. 이렇게 입혀지고 나면 나머지 재료 넣어 주실게요. 채쳐 놓은 재료를 모두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료가 부서지지 않게 살살 한 번 더 묻혀주시고요. 어느 정도 고춧가루가 과일에 묻어지면 나머지 재료 넣겠습니다. 액체로 된 재료를 먼저 넣으면 빨간 물이 입혀지지 않아서 생채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게 살살 저어주시고요. 2차 간을 해줄 수 있는 까나리 액젓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매실액도 넣어줄게요. 참기름과 통깨는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볼을 돌려가면서 아래에 있는 양념이 골고루 묻어질 수 있도록 버무려 주시는데 이 작업을 조금 해주셔야 해요. 자, 어느 정도 색이 나온 것 같아요. 무와 파프리카의 빨간색, 노란색, 쪽파의 녹색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재료 가지고 전혀 다른 맛의 찬을 만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넣어 주실게요. 통깨도 넣어 주겠습니다. 위에 올릴 통깨 약간 남겼고요. 손가락을 벌려서 살살 뒤집어 주세요. 수분이 빠지면서 과일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자, 맛과 향이 다 된 것 같아요. 꼭 드시기 직전에 무치시는 걸 권해드려요. 한식에서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로 위쪽에 통깨를 뿌려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과일 생채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펙틴과 식이섬유가 가득한 가을 꾸러미 재료인 배와 사과를 사용해서 오늘 과일 샐러드 냉채와 과일 생채 무침 두 가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받은 꾸러미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두 가지 요리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송림 이음터 공유부업 가을철 꾸러미 요리 강사 롱쿡쌤 박금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